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추모소를 찾아 철저한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군 간부들이 장관이 남은 식판과 휴지 등 쓰레기 처리를 취사병에게 떠맡기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제보자는 폭로하면 보복당할까 봐 겁이 났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일부 불순한 세력이 자신에 대한 비방 문자를 대량 살포했다며 수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중진 후보들은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할 것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진 오늘 주요 해수욕장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기는 모습도 있었지만 백신을 맞은 관광객들의 표정은 과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기름값이 지난해에 비해서 23% 넘게 올랐습니다. 외식 물가도 직장인 점심 메뉴를 중심으로 2년 만에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나라를 지킨 호국 영령을 기린 현충일, 문재인 대통령은 군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특히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사망한 공군 중사 사건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취재진의 동행 없이 추모소를 찾아서는 유족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딸의 한을 풀어달라는 유족의 요청에 문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첫 소식 전혜정 기자입니다. 현충일 추념식을 맞아 국립 서울 현충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군 부실급식 문제와 병영문화 폐습을 언급했습니다.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영문화 폐습이란 성추행 신고 뒤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중사 사건을 일컫는 것으로 군 통수권자로서 사실상 사과한 겁니다. 이번 사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면서 군이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혁신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군 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중사의 추모소에 조화를 보낸 데 이어 오늘 추념식을 마친 직후 추모소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6분가량 머무르면서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도 했습니다. 이중사의 유족들은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 지시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 추모소를 찾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군 조직의 병폐를 뿌리 뽑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아직 밝혀질 점들이 많습니다. 이중사는 세상을 떠나기 전 청원 휴가를 썼는데 사실상 부대 내에 갇혀 있었다. 유족들은 주장합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공군 성추행 사건 발생 이틀 뒤 이중사는 2달간 청원 휴가를 냈습니다. 가해자 장중사와의 분리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중사는 영내에서 대기 중이었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습니다. 부대에서 대기하는 게 좋다고 그때의 부대장하고 노관장의 권유에 의해서 부대에 남아서 유족 측은 이중사가 54일을 부대 안에 갇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압박을 받고 나서 뒤로 한번 올라오고 엄마가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버스 타고 서서 데려와서 여기서 해주고 다시 데리고 올라오고 나는 한 4.6일?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유족은 이 기간 동안 이중사가 끊임없는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데리고 올라왔으면 조금 나았을지 몰라요. 근데 죽어가야 했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기서 보냈는데요. 공군 측은 청원 휴가 중 영내 대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 사이 사건은 군 검찰로 넘어갔지만 피의자 조사는 55일 만에 처음 이뤄졌습니다. 이중사가 사망한 뒤였습니다. 피해자 조사가 안 돼 피의자 조사도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됐던 피의자 휴대전화 제출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답답한 마음에 민간 변호사까지 선임하려 했지만 공군 측이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아버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구치소 변호사가 있으니까 나중에 재판이나 할 때 그때 넣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국선 변호인은 신혼여행 등을 이유로 선임 이후 단 한 번도 대면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국선 변호인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 군대에서 취사병은 원래도 힘든 보직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군대 부실급식에 이어서 취사병들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가 도는 시기에 간부들이 코푼 휴직까지 치워야 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육군 육사단 병사가 도저히 못 참아서 제보한다며 SNS에 올린 간부 식당 사진입니다. 식사를 마친 빈 테이블에 휴지 뭉치가 보입니다. 제보자는 수개월 전부터 간부들이 식사 후 식판은 물론 음식 찌꺼기와 수저, 코푼 휴지, 이쑤시개 등을 정리하지 않고 자리를 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하면 보복당할까봐 겁나서 안 했다면서 제발 저희 좀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육사단 측은 즉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계급과 직책에 상관없이 잔반 처리를 본인 스스로 하게끔 재교육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 대한민국 부모들이 군 간부 밥 먹은 것 뒤처리하라고 군대 보냈느냐는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육군 구사단 소속 한 부대. 취사병이 삽을 들고 김이 펄펄 나는 솥 앞에서 500인분의 돼지 불고기를 볶고 있습니다. 최대 450인분의 식사를 취사병 8명과 민간조리원 2명이 책임지는 구조. 냉장고 청소와 창고 정리도 취사병들의 몫입니다. 공군부대 취사병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맛이 없다, 양이 적다. 동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이 적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힘든 편인 것 같습니다. 만드는 사람이 컨디션이 좋아야 맛이 좋기 때문에 지원병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군은 급식판을 사진으로 찍어 메뉴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 도입하고 급식 외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 하지만 코로나19 시대 격리 장병들까지 따로 챙겨야 하는 취사병 혹사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나라를 지킨 군인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일 또 있습니다. 20년이 넘게 군 생활을 한 40대 부사관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로에 시달리다가 참석한 부대 회식 자리에서 변을 당했는데요. 국방부는 그간 유족 연금을 못 주겠다고 버텨왔습니다. 법원이 뒤늦게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줬습니다만 유족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남편이 소속된 공군 부대에서 갑작스런 전화를 받은 조모 씨. 참모장이 주관한 부대 회식에서 남편이 코피를 쏟으며 쓰러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남편은 결국 숨졌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일단 오라고 저는 가는 도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결과를 들으니까 못 봤죠. 공군은 순직 처리를 했지만 국방부는 유족이 신청한 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장질환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족은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숨진 부사관의 컴퓨터 접속 기록을 바탕으로 경무에 시달리다 숨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부사관은 사망 전 3개월은 일주일 평균 51시간, 사망 직전 일주일은 60시간 근무했고 조기 출근과 야근이 빈번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에서 국방부는 컴퓨터를 켜놓고 쉰 게 아니냐는 논리까지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딴짓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 일인가 이 일이. 이 부대에서 그렇게 몇십 년을 20몇 년을 일을 했는데. 유족들은 군인들의 과로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려는 법은 없잖아요. 많이 좀 관심도 갖고 좀 신경도 써주고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죠. 채널A 뉴스 김민군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충일을 계기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습니다. 어제 누가 들어도 정치인이 할 법한 현충원 참배 메시지를 남긴 데 이어서요. 오늘은 K9 자주포 폭발 사고 피해자와 천안함 생존자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한 셈입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고를 당해 전역한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어제는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찬호 씨를 만났고 오늘은 대전으로 찾아가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후회장 전준영 씨를 위로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나라를 지키다 사고를 당한 군인들이 제대로 된 예우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고 천안함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세력은 순국 선열들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천안함 생존 예비역 장병 17명은 현충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윤 전 총장의 움직임은 안보 이슈를 선점하고 보수층 결집을 겨냥하는 대권 행보로 풀이됩니다. 윤 전 총장은 어제도 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1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현충원을 찾았을 땐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고 적었는데 5개월 만에 방문해서 나라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로 표현이 달라진 겁니다. 사실상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것으로 윤 전 총장의 정계 등판이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인 윤석열로서 방문록에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치인 윤석열은 무엇을 지향하느냐라고 한다면 대상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사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전 총장의 행보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내일부터 당대표 선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당원 투표를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서는 다소 과열된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서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날을 세웠습니다. 정환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본경선에서 70% 반영되는 당원 대상 모바일 투표가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33만여 명의 당원들이 내일부터 10일까지 모바일과 자동응답 방식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겁니다. 30% 반영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2,000명을 대상으로 9일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일 오후 2시 당선된 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발표합니다. 당원 투표 시작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서로 음모론을 제기하며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유승민 개인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 경선에서 배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께서는 이 윤석열 배제론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입장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끼리 우리 대선 후보에 대해서 비서를 막아도 돼요. 이준석 후보는 음모론이라고 맞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최일선에 나서서 맞서 싸운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우리 당에 맞아들일 수 있어야. 그러면서 최근 일부 세력이 기방 문자를 대량 살포하고 있다며 당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환입니다. 네, 여랑여랑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검사와 누굴까요?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연일 선긋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과 그제 저녁 자리에서 동서고금을 봐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검사 출신이 국회의원을 안 거치고 바로 대통령이 된 사례는 없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3개월 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한 거를 들어보면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철의 순간을 포착한 것 같다고 단순한 검사만 하는 검사가 아니라 대단히 정무 감각이 많은 사람이다.
윤석열 총장뿐이 아니고 또한 무슨 비전을 제시하거나 그러지를 못하는 입장들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보궐선거 때까지만 해도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을 지원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이제는 아닌가 봐요. 최근 김 전 위원장 발언만 보면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두 사람 지난 4월 한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죠. 김 전 위원장이 언제 시간이 되면 만나자고 했는데 윤 전 총장이 언론 노출 등을 우려해 고사하면서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거기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전 위원장은 백조가 오리밭에 가면 오리가 된다며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부정적이었죠. 이런 것들이 김 전 위원장의 발언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윤 전 총장이 김 전 위원장 러브콜을 무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입당을 가시화하자 윤 전 총장 때리기로 전략을 수정했습니까?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칭찬인 듯 아닌 듯.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민주당 2030 정치인들을 갑자기 칭찬했습니다. 상대 정당 정치인을 칭찬하는 일 이례적이죠. 네. 이준석 후보, 장경태 의원은 자신감, 김남국 의원은 성실성을 갖췄다며 문재인 정부 방어하느라 삽을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선 전국에선 무서운 주체로 돌변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좋게 해석을 하자면 네. 세대교체 판을 키우려는 의도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재보선 참패 이후에 조국 사태 등에서 또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네. 민주당 내에서 할 말을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체 세력으로 나서겠습니다. 더 이상 눈 감거나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장 의원은 결국 사과한 것을 다시 사과했습니다. 사과한 것을 다시 사과했다. 그만큼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장경태 의원하고 이준석 후보는 사적으로는 가까운 사이죠. 지난 3월인데요. 네. 두 사람이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어겨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랬었군요. 김남국 의원 역시 대표적인 친조국 인사로 분류되는데요. 국회 입성 전부터 조국 수호를 외치며 집회에 참석해 얼굴을 알렸죠. 국회의원이 된 후엔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말이나 되는 수사입니까? 검찰의 모습 정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하고 검찰 총장님하고 있는데 의지는 저는 무죄 확신합니다. 이런데 수사하는 게 없습니다. 이 후보의 글에 김 의원은 함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자며 환영했고 장 의원 역시 훈련된 정치인, 좋은 파트너라고 화답했는데요. 2030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세대교체 열망을 담아내려면 지금 하는 말과 앞으로의 행동이 일치해야 할 겁니다. 네. 이 후보 말에 좀 뼈가 있어 보이는데 그걸 또 칭찬으로 기분 좋게 받아들이기가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세대교체라는 게 단순히 나이가 젊다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손실을 입은 업체들이 많죠. 그렇지만 정부 여당은 일단 지나간 피해는 보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요,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재차 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어떤 방식으로 풀지는 정부랑 협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 피해 보상은 과거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 법 시행 이후 손실부터 적용됩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처리할 손실보상법에서 소급 적용 부분을 삭제하고 부칙에 과거 피해에 대해선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야당과 소상공인 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과거 피해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향후 지원 체계에 더 힘을 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8월 여름 휴가철에 맞춰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역시 올해 세금이 약 32조 원 더 거칠 걸로 보고
20조 원에서 30조 원 규모 2차 추경 편성과 함께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지급 대상과 범위에 대해선 민주당과 생각이 다릅니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소득 상위 일부, 부자는 제외하자는 생각입니다.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 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당정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8월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홍 부총리가 매번 뜻을 꺾고 여당에 끌려갔던 만큼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오늘 김부겸 총리가 백신 접종 배지를 공개했습니다. 코로나 극복에 동참했다는 훈장이라고도 했는데요. 이렇게 백신 맞은 분들이 많아지는 건 좋지만 한편으로는 20대 청년들이 걱정입니다. 나이 때문에 접종 순위에서 밀리고 혈전 우려 때문에 노쇼 백신도 못 맞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백신 접종조차 박탈감을 느낀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20대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 백신 접종을 빨리 받기 위해 수능을 다시 보는 게 낫겠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고3뿐만 아니라 수능 지원자들 모두에 대해 우선 접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맞은편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수능 지원만 하고 그 지원서를 받으면 이제 백신 접종이 되니까. 방역 당국은 3분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나이 많은 순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일단 50대부터 맞는데 20대는 가장 마지막 순서로 오는 9월에야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금 불안해서 백신을 좀 빨리 맞고 싶은데 주변에 식당이나 뭐 레스토랑 가도 거리두기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좀 불안한 상황인데 못 맞고 있으니까. 20대는 노쇼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것도 박탈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존 아스트라제네카뿐 아니라 오는 10일부터는 얀센 백신의 노쇼 물량도 나올 텐데 모두 희귀 혈전 부작용 문제로 20대는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뉴스는 나오는데 아무것도 할 수는 없으니까 박탈감도 느끼고 약간 또 기다려야 되는가 막연함이 있어요. 불안하기도 하죠.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백신 물량에 맞춰 접종 계획을 세우다 보니 특정 연령대를 소외감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30도 안팎의 더위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해수욕장으로는 인파가 몰렸는데요. 역시나 방역이 무너지는 게 걱정입니다. 이미 백신 맞은 분들은 한결 가벼운 표정이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해수욕장을 찾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물장구를 칩니다. 아직 개장 전인데도 초여름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바닷물로 뛰어든 겁니다. 오늘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은 29.6도까지 치솟았고 전남 나주의 다도면은 31.4도까지 올랐습니다.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곳 해수욕장 주차장에도 이렇게 차들이 꽉 찼습니다. 주변 일대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도 간혹 보였지만 모처럼 만에 보는 바다 풍경에 더위를 떨쳐냅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즐겁게 잘 휴게를 보내겠습니다. 답답하고 좁은 실내보다는 되게 바람도 많이 불고 시원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난 1일 임시 개장한 해운대 해수욕장에도 여름바다를 즐기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오늘 오후 1시까지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은 8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너무 있어서 애들 보다시피 살이 너무 쪄서 움직이려고 나왔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올여름 해수욕장에선 백신을 맞고 온 관광객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도 이제 백신도 맞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불안감도 조금 덜하고 해서 5월 27일 날 맞았습니다. 하니까 아무래도 자신이 좀 생겼습니다. 백신도 맞고 아무 이상도 없고 편합니다. 정부는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다음 달부터 실외에서 노마스크를 허용하되 상황별 예외 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가장 약한 존재인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데요. 인천에서 누군가 고양이 2마리를 집 밖으로 던졌다는 믿기 힘든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바닥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는 남성. 길가에 쓰러져 있던 갈색 고양이입니다. 남성을 뒤따라오던 아이는 축 늘어진 고양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인천 오피스텔에서 고양이 2마리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전 10시쯤. 하얀 새끼 고양이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갈색 고양이는 구청 관계자가 넘겨받아 병원으로 보냈지만 오늘 오전 죽었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아예 미동조차 없었고 그 갈색 고양이는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참 안 돼 보였죠. 눈과 입에서는 피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 주민들은 고양이 2마리가 오피스텔 고층에서 시간차를 두고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차 밑에 고양이 1마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보는 순간에 쾅 소리가 나서 이제 왼쪽을 쳐다보니까 새끼 고양이가 이제 아래로 떨어지면서 도로로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누군가 일부러 던진 것 같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동시에 떨어졌다고 하면은 자기들끼리 이제 장난을 하거나 그래서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이래서. 경찰은 아직까지 고의로 던진 정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사람의 몸을 본뜬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 체험방이 논란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200m 안에서만 영업을 금지했는데요. 내일부터는 200m를 넘어도 단속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은재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상가 건물에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선 것은 지난달 말. 반경 500m 안에 학교와 어린이집이 7곳이나 있어 미성년자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학부모들의 우려에도 영업을 시작하자 이틀 전에는 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예, 기사님. 리얼돌 체험방은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종입니다. 정부 당국은 학교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된 체험방만을 제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에서 보호구역 내 체험방이 문을 닫기도 했지만 의정부 체험방은 200m 넘게 떨어져 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10분만 걸어가면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합법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화가 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학교 200m 밖 체험방도 단속 대상입니다.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경찰과 여성가족부가 법령을 검토해 단속 근거를 추가로 마련한 겁니다. 간판에 전화번호나 주소를 노출해 청소년 보호법을 어기거나 통로와 구조 등 위락시설 요건을 갖추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서울 잠실대교를 달리던 버스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또 밍크고래가 죽은 채로 그물에 걸려 발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김지혁 기자가 종합합니다. 초록색 시내버스 뒷부분에서 불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서울 잠실대교를 건너던 시내버스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낮 12시 21분쯤. 불은 소방이 출동한 지 10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불이 꺼진 시내버스의 엔진룸은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이미 불이 붙어서 이제 화재가 난 상태였어요. 기계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어요. 엔진 과열 추정으로. 당시 승객 15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앞바다에서는 어제 오전 7시쯤 죽은 밍크고래가 발견됐습니다. 길이 7m, 둘레 4m 크기로 어민이 설치해둔 그물에 우연히 걸린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관계 포획 여부나 이제 외관 상처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인위적으로 포획했다는 그런 상태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요. 해경은 어민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고 밍크고래는 울산 수협에 옮겨져 위판될 예정입니다. 표류나 좌초대 죽은 밍크고래는 폐기해야 하지만 어패류 포획을 위해 설치한 그물에 걸린 경우는 유통이 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밍크고래도 해양보호 생물에 포함해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물가 얘기할 때 불변의 진리가 있죠.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요즘 특히 이 말이 더 와닿습니다. 집값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름값 오르고 먹을거리 오르고 물가 상승세가 매섭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6.7원 오른 리터당 1,554.1원. 그동안 슬금슬금 올라 몰랐지만 어느덧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200원 이상 차이가 지는 것 같고요.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월 통계를 냈을 경우에는 피부적으로 많이 느낀다고 생각되겠죠? 석유류는 작년 이맘때보다 23% 넘게 올랐습니다.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건데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월급 빼고는 안 오른 게 없는 상황. 특히 이제 점심값, 밥값, 그게 좀 상대적으로 올랐는데요. 배달료나 뭐든지 다 수수료도 오르는 그런 추세라 경기 대비해서는 좀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는 작년보다 2.1% 상승했는데 2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항목별로 뜯어보면 가장 많이 오른 건 햄버거였고 구내식당, 김밥, 짬뽕, 짜장 등 직장인들 점심 메뉴 상승폭이 컸습니다. 작황부진으로 밥상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며 전체 물가 급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 정부는 일시적인 오름세로 보고 있지만 여기서 서비스 물가까지 덩달아 오르면 예상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면 소비 위축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은 상존한다고 보여지고요. 코로나로 깊어진 가계 주름살이 물가 상승으로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세계를 보다 오늘은 유럽 안 북한, 벨라루스로 가보겠습니다. 왜 북한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 최고 지도자 루카셴코는 27년째 장기 집권을 하면서 각종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얼마 전에 여객기를 강제 착륙까지 시켜가면서 반체제 언론인을 체포했던 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자, 무엇이 이 비정상적인 독재 정권을 유지시키는 걸까? 김윤수 기자입니다. 전쟁광 히틀러와 똑같다며 루카셴코 대통령 사진을 마구 때리고 X 표시까지 하는 시민들. 벨라루스는 유럽의 북한으로도 불립니다. Побудова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От тут відбувається. Послідовно, крок за кроком, вони увійдуть до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지난달 23일 벨라루스 영공을 비행 중이던 민간 여객기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170여 명의 승객이 탄 여객기에 폭발물 테러가 의심된다며 전투기가 따라붙어 강제 착륙시킨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 도착한 승객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We were 8 hours there. We didn't get any information what happened. Only 폭발물은 없었고 누군가 체포됐습니다. 67살의 루카셴코를 저격했던 26살 언론인 프라타셰비치였습니다. 해외에서도 꿋꿋이 싸웠던 그였지만 며칠 뒤 국영 방송에 출연해 혐의를 시인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Также сейчас я продолжаю сотрудничать со следствием и даю признательные показания по факту организации массовых беспорядков в городе Минске. 고문과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족과 국제사회의 의심이 쏟아졌지만 벨라루스 당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루카셴코의 집권은 기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정신병에 불과하며 보드카와 사우나로 극복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Карантин, комендантский час и прочее. Слушайте, это проще всего. Это мы сделаем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Но жрать, чтобы... 그런데도 지난해 8월 초 대선에서 80%의 몰표를 받았습니다. 야권과 시민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거리로 나왔고 정권은 총으로 진압했습니다. (27년째) 권좌를 지켜온 루카셴코는 권력 세습도 준비 중입니다. 루카셴코는 세 아들을 뒀는데
막내를 가장 신뢰하지만 17살로 아직 어려 일단 국가안보 보좌관인 장남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마치 의형제처럼 웃고 떠드는 두 사람. 막내 아들까지 데리고 푸틴과 만난 루카셴코는 흑해 요트 여행을 즐깁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벨라루스. 서방 사회로부터 독재와 인권 탄압 소리를 듣는 푸틴이나 루카셴코는 동병상련.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Нам без этих событий есть о чем поговорить. 벨라루시에서 신소만 정권이 생기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 즉 한반도 북부는 러시아에게 벨라루시 가치와 같은 수준입니다. 장기 집권 야욕의 루카셴코와 푸틴은 서로 붙잡고 있지만 벨라루스 시민들은 민주화의 봄을 갈망합니다. 세계일보다 김윤수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시작했을까? 중국과 미국의 신경전이 갈수록 뜨거워집니다. 퇴임했습니다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까지 나섰는데요. 한국 돈으로 치면 1경원, 엄청난 돈을 중국이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공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노동절 연휴, 관광지마다 사람들로 넘쳤고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연휴 동안 2억 6천만 명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이 코로나19에서 해방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국제사회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우한연구소 연구원이 박쥐를 맨손으로 만지다 물리는 영상까지 뒤늦게 공개되면서 국제 여론은 중국의 등을 돌리는 상황.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때리기에 나서는 걸로 사실상 정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The time has come for America and the world to demand reparations and accountability from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We should all declare within one unified voice that China must pay. They must pay. 트럼프는 중국이 10조 달러, 우리 돈 1경 1000조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난해 중국 GDP의 60%가 넘는 거액입니다. 트럼프는 모든 국가가 중국과 채무 계약을 집단 취소해 피해 배상 선금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코로나 우한 기원설을 정치 공세라고 일축해 왔습니다. 2019年12月30日之前，武汉病毒研究所没有接触过2019新型冠状病毒。 중국 과학자들은 조만간 반박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뜨거웠던 현충일이었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높았고요. 대기가 불안정했던 남부엔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늦은 저녁엔 그치겠고요. 내일 아침엔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다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강한 볕의 자외선이 상당히 강하겠고요. 수도권과 대구에서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전에서 낮 사이에 외출하신다면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불볕더위도 외출을 방해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이 27도, 광주와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피부가 뜨거울 기온입니다. 양산 꼭 챙기시고요.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화요일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 조금 내리겠고요. 금요일엔 남부와 제주에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밤 9시 20분부터는 채널A 특별기획 부동산을 말한다가 100분 동안 생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